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아주 운이 없다, 아주 지지리도 운도 없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제 어제 머스크 맞죠? 테슬라 CEO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거의 이제 개미들을 혼돈에 빠뜨렸고, 장 시작하면서부터는 장 끝날 때까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 어제 말씀드렸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시장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아쉽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가 아쉽냐면 시장이 빠져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쉽네요가 아니라 어,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좋다고 말씀드렸으면 아마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이 사셨을 텐데 비중 조절이나 이제 또 눈치 보기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많은 부분을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에 사셨을 것 같아서 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계속해서 추매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이 하락한 거라고 개별 주식이 하락한 거라고 보고 일단은 더 담을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 제도권을 떠나게 되면 이제 네,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5월 중순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시장 정리했을 때인데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고, 삼바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 시장 정도 빠진 종목도 있고, 시장보다 조금 더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었고, 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결국 포지션 관리를 했어요. 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이슈가 사실 어저께 방송할 때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면역이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치보다 더 이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패닉으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대형주 빠지고 있고 여전히 건설, 철강, 경기 민감주들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금리 인상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거는 장기 투자로 괜찮다. 삼바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기관이 오늘도 인버스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심이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반전의 계기, 반전은커녕 더 큰 시장의 하락 두드려 맞으면서 일단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매도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었어요. 뭐 거의 10 몇 년 만에 최대치로 물가가 올랐다라는 기사였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담아놨다가 빠지면 더 담아야지 하는데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담은 종목들 뒤에 말씀드릴 거고, 여름 종목들 한번 보자. 그래서 여행 관련 의류 재고, 그다음에 외출 증가 때문에 화장품 쪽, 휠라, 영업무역, 한세실업, JS코퍼레이션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음, 결과적으로는 이거 오늘 쓴 건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요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오늘 처음 말하는 거다 보니까 어지럽네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물가를 좀 조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로서의 화폐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우려였고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무려 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보통 2, 3% 오르면은 보통은 한 국가의 1년 물가 상승 목표치가 2% 수준입니다. 2% 언더죠. 13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금리는 금리고 팩트는 이겁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 시장에 있어서 신차 공급이 부족해서 중고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 의류 재고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내용. 소비재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내용. 그래서 시장이 언젠가는 반등할 텐데 이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어제 말씀드렸던 거 좀 주요하다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일단 6월달에 FOMC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FOMC는 우리한테 안 좋을 때는 좋게 만들어줬고 좋을 때는 더 좋게 만들어준, 물론 1월달을 제외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물리셨더라도 조금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재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 6월달까지 좀 보자라고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조금 더 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매도세 일관하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면서 1% 이상 하락했고 오늘 강세였던 업종은 운수창고, 금융업, 항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즐겨보는 업종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리서치 센터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힘드셨던 분들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됩니다. 하여튼 저도 말은 편하게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3100선 리서치 센터의 얘기인데 3100선 전후에서 지지력 확보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흔들림 수준에서 보고 있다. 단기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그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시장의 잘못도 있습니다. S&P가 어저께 엄청 많이 밀렸어요. 반등의 계기로 삼아줄 것 같던 CPI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미국 지수가 거의 쇼크 한 달 동안 올려놓은 거 하루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모습이고 나스닥도 1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하락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일단 달러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가 어제 연준의 부의장이 이제 크게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수습을 하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많이 이렇게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달러가 급등하면 좋을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지금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3122까지 물렸는데 3100선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라서 아마 좀 거래가 덜 할 텐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바, 현대차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랑 일부 오르는 거 빼고는 결과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 많이 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관리하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업종들을 봐서는 전기전자 업종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팔았네요. 기관이 인버스를 좀 사는 모습 보였고 현대차와 삼바 그리고 좀 기타 업종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기 힘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실 종목들 있으면 체크해 두시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엄청 작아요. 사실상 거의 뭐 미미하다고 봐도 되고, 삼성전자와 SDI, 카카오, 전기를 많이 매도하면서 그동안 매수세로 일관하던 HMM까지 매도하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상화 될 때까지. 음, 그리고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SDI, 전기. 종목들을 좀 보면 아주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제 오늘 방송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많이 사진 않았다라고 발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좀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웅진하고 덕성이랑 IOK, 윤석열 테마주에 너무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영업무역이랑 JS 코퍼레이션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오늘 4%나 빠졌고요. 아침에 잘 샀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그래도 안 빠지네 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JS 코퍼레이션 7%나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판단을 했고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물타기 시점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손절해야 될 타이밍까지 온다라고 하면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는 못 담았어요. 일단 자금이 물려서 코스맥스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KMW 오늘 4%나 빠졌습니다. 일단은 4% 정도는 시장 하락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단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때도 못 오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종목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 큰 대세 흐름을 그래서 맨날 거시적인 시장 환경을 좀 보는 편인데 어쨌든 이 큰 파도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거 그냥 들고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이 자꾸 늘어갑니다. 죄송스럽고요. 좋은 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